정동영 장관의 구성시 핵시설 발언 한마디가 현재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비판,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설, 국방부의 반박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정말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기밀 누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려진 사실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정치 공세일까요? 매불쇼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다룬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월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저것도 정보 누설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 발언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북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준영 의원이 오늘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것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이 지난 15일 외통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거세게 경제를 요구했고 언론은 미국이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기밀 누설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국힘은 한미의 국가는 안보 공조에 금이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코미디 같은 방미를 덮고 지방선거의 불리함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을 흔드는 악의가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킨 그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의 정보 누설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상황 정리부터 일단 좀 해주세요. 상황 정리. 이게 굉장히 네. 고약하고 저는 기존에 보면 대북 이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한미 사이에서 핑퐁을 하면서 문제를 키워가지고 한미 관계를 흔들고 그 정권을 흔든 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그게 하나라고 보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이제 구성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들었을 몰라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기밀 누설했나 보다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미 나왔고요. 2019년에 하노이에서 깨졌을 때도 그때 왜 당신들 영변 왜 뭐 또 있잖아. 농축이 시설 있다고 그것까지 밝히라고 했을 때가 그게 구성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의 ISIS라는 곳에서 과학연구소에서 구성실을 의심을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요. KBS에서 그해 7월에 이미 구성에 있다고 기사가 검색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 뭐야 그렇게 오픈된 정보인데. 오픈된 정보입니다. 뭐 아무 정보도 아니네. 그리고 이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원심 분리가 몇 개 있다. 또는 그 능력이 얼만큼 됐다. 지금까지 생산한 게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란에 뭐 450kg이나 네. 이런 걸 밝혔다면 기밀 누설인데 뭐 울산에 핵발전소 있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이 구성씨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그것까지 고민했어 진짜로. 네, 전혀 아니고요. 영변에서 45km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에다가 농축 시설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정동영 장관이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고단 문제는 미국인데요. 뭐예요? 자, 미국이 정보를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으니까 감청 능력도 뛰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정보를 주는데 네. 그동안에도 자기들이 준 정보가 뭐 샌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중단시킨 적이 꽤 있어요. 그럼 뭐 자기들 정보 사사니까 뭐 끊었다 줬다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정동영 장관 때문이라는 식으로 언론이 냈단 말이에요. 네.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미국도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길들이는 게 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오늘 뭐가 있었냐면 또 신문이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 DMZ 평화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충돌에 대한 사과 문제라든지까지를 제시하면서 한국에게 이 정보 제공을 중단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 나왔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죠.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누가 이걸 한겨레한테 누가 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여기는 그냥 청와대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제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국방부의 북핵 담당 국장이었는데요. 네. 이게 16년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ISIS의 보고서에 나온 이후에 2018년에 이제 뭐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다음 19년에 하노이 회담 됐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되면서 영변 외에 5곳을 자기는 더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플러스 5곳을 다 폐쇄해야 자기네는 합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렬됐다고 하고 나서 5곳이 어디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핵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변, 구성, 강선 뭐 이런 곳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진 곳이 완전히 공개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북핵이 심각한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연합비밀, 그러니까 한미 연합 비밀을 공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지역으로 어디서든 나오는 그 얘기, 그것도 딱 구성.
강선, 구선, 그다음 영변이 심각하다고 딱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래서 핵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을 갖고 연합 비밀을 공개했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힘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흔드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야. 네. 그런데 이 거짓된 프레임에 미국도 동조하는 것처럼 하고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가 같이 동조해서 정부 관계자도 동조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종미 연대라 그랬습니다. 종미 세력의 연대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지금. 야,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심각하네. 이 사실은 더더욱이 작년 청문회 때 그대로 얘기했던 겁니다. 누가요? 정동영 장관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 그때는 작년 근데 7월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가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의도가 나쁜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지금 합을 맞춰가고 합을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문제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쌓인다고 이게. 그리고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당신한테 제공을 안 해. 네.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하고 중단할 수도 있던 일이 흔하게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너무 자세히 뭐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거는 내부에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시키거나 또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내부자가 그거를 신문에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오. 아직은 그 부분이 이제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만나고 와서 한 첫 번째 말이 이 정동영 장관한테 이 일 때문에 사퇴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서 일국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장관이 이 정도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야당의 대표가 그 장관을 사퇴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국내적인 문제라면 뭐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겠는데 맞아요. 미국에 가서 이 선거판에 이 중요한 때 미국에 가서 한참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만나고 들어와서 한 첫 일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뭘까 그러면 힘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지. 외세를 끌어들여 그 맞아. 이 선거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제일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큰일이네. 근데 우스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지 계속 키울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도 똑같았는데요. 이 소위 농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봉건지주청하고 왕권하고 결탁을 해서 일본 세력을 불려들어서 새로운 근대 국가를 가는 것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안 되고 국민들의 힘에 밀릴 때 꼭 일부 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외부의 외세와 결탁해서 키우려고 해요. 지금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기사가 다시 새롭게 읽히네요. 얘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그래서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될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성 얘기는 이미 나왔고 네. 전혀 기밀 누설이 아니라는데 기밀 누설로 프레임을 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그야말로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도 중요한 이슈들 다 챙기고 있다는 거. 인도 순방 중이세요. 와, 진짜 나 또 벌써 막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한미 관계를 파탄 내려는 불순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김준영 의원이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난리 치는 거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정동영 장관 이야기 왜 하나 했는데 그치? 네. 장동혁 대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때문이다. 송원석 지금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거다. 와. 우재준 정 장관 발언은 북한의 지나치게 기울어진 인식이 빚어낸 의도적인 안보 리스크다. 이 미친 상황을 어제 김준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김준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을 실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링크 걸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SNS를 소개해 주시죠. 정동영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링크 시킨 기사의 3분의 2가 제 발언이었어요. 맞아요. 그 기자회견 그 경고성 발언입니다. 신기해요. 그래도 참 이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불순 세력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누군가 그리고 미국 세력 그렇죠. 3자 연맹. 요거 이제 삼각 구도로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요걸 살펴보겠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 정부 안에서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없겠죠. 그렇죠. 와, 이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차단 딱 하신 거면 초유의 일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흔들려. 이 3자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흔들고 계속 흔들고 있거든요. 아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굉장히 영민하십니다. 아, 순방 중이신데 또 네. 그걸 그러니까. 챙기시네 진짜. 이거 놀랍다는 거예요. 예.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모르는 어떤 그 구체적 정황을 잡은 게 좀 있습니까? 그 어제 제가 이제 추정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말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아까 끝 부분에 나오잖아. 네. 통일부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지금도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말한 게 아무 일이 아니었다면 왜 미국이 저럴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반응했겠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한번 봐주세요. 정부 네. 관계자 한겨레에 미국이 정장관 설명을 받아들였으면 그 설명이 뭐예요? 이 과거에 다 나온 정보다. 나온 정보다. 그걸 받았으면 미국이 정보를 제안했겠냐? 이걸 벌써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플러스 뭐가 나오느냐 하면 DMZ 평화법안, 네. 서해 충돌 이렇게 너댓 가지를 미국 기분 나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네. 그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내가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네. 실제로 이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러면 행여나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이든 네. 아니면은 소극적이든 함께했던 누군가가 이제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바깥의 연대, 국힘과 미국의 연대, 한국을 다루는 미국의 연대는 늘 있어 왔지만 정말 심각한 건 내부자잖아요. 예. 그게 그리고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거슬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국익을 걸어놓고 자기가 싫어하는 또는 책임을 지우고 싶은 사람한테 몰아붙여서 모함하는 거에 가깝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은 어찌됐든 간에 한반도 평화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싫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문제는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나서서 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미스테리한 8박 10일 방미가 맹탕이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에 직면해지자 이 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시건 까불면 다친다. FAFO를 인용해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한중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른바 트럼프발 뉴 노멀로 오늘도 갑자기 또 하루를 연기했잖아요. 하루가 아니죠. 그 이란이 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이 휴전을 또 연기한다. 이란이 결심하면 그때 다시 협상을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밤 다르고 아침 다르는 매우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 이런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게 참 무책임하게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난리통에 원유와 납터 확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동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하게 찾아와서 강력히 항의했다라고 한다면서 주한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국방부가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 그 사령관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의 이런 일로 다 알려진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항의하고 대북 정보 끊어버릴 거야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외교 관례상?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태도는 옳은 겁니까? 자주권이 없는 나라입니까? 자주 외교를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국회 국방위원장입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